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꿈과 목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제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생각나는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납니다. 1988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학적 관리 기법 사례 발표대회라고 하는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 회사에서 대표 한 명씩을 선발해서 그 발표에 나가서 경진대회를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였는데 저는 순번에 따라서 그 해 회사 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발표는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과학적 관리법 사례 발표대회에 나가는 출전하는 회사 중에서 규모가 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상을 받는 것은 보통 큰 회사의 대표로 나온 발표자들이 금상, 은상, 동상의 상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위해서 드디어 발표 전날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었죠. 1988년도는 요즘과 같이 컴퓨터나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발표 자료를 오바이드 프로젝트 OHP 필름에다 만들어서 환등기를 통해서 크게 확대해서 비춰주는 방식으로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크고 또 환등기가 OHP 필름이 멀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 발표자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인 1조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함께 갔던 저의 동료는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이 끝났더니 그 동료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발표한 거 시간을 보니까 17분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이게 내용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적했죠. 이걸 빼자는 거죠. 저도 시간이 초과되는 것은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을 줄여서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저에게 화를 좀 냈습니다. 지적한 사항이 매우 많았는데 제가 그대로 다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불만이었습니다. 빼라고 했는데 왜 빼지 않고 그것을 말했느냐는 것이 그의 불만이었습니다. 첨삭보완하면서 그는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조언을 하고 코멘트하면 다시 하고 하면서 아쉽게도요. 밤샘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새벽이 되었을 때 저는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너무 까탈스럽기 때문에 그랬죠. 제가 상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대도 없잖아요. 저는 화가 많이 나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발표 끝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때 차를 같은 차, 기차 타고 가는 건데요. 다른 기차를 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 돌아가서 만나게 되면 상종하지 않아야겠다. 피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가 너무나 까탈스러웠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되어서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리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제 앞에 서 있는 그 보조 발표자 얼굴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주 언짢은 목소리로 매우 강하고 큰 목소리로 저의 순서가 되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그것이 자신감 있어 보여서 그랬는지 그리고 밤새 연습했기 때문에 글자 한 자 보지도 않고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1988년 저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저의 인생에서 매우 큰 전환점이 됐고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과학적 관리 기법 사례 발표대의 성과에 대해서 이런 생각합니다. 저의 실력이 좋아서 금상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보조 발표자 때문에 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저의 인생과 삶을 뒤돌아보면서 잘 되었던 많은 과정 속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 노력의 결과가 잘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지 않고 우연이라는 것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계기가 도리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주기 시작하고요. 우연같이 생각했던 것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든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실패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 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계기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음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것
바로 오늘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내일을 위한 최선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상식적으로 될 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운이 좋아 보여서 아니면 사소한 우연들이 겹쳐져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네요. 오늘 주어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태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과감하게 도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조언한다면 무엇을 조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버티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영자 중에 유명한 마츠시다 고노스케, 마츠시다 그룹의 탄생 비화를 제가 자료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백열전구를 꽂는 소켓에 대해서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1구라고 해서 구멍이 하나 있는 백열전구 소켓이 일반적이었는데 쌍구 또는 3구, 그래서 구멍이 2개, 3개 있는 것을 개발한 거죠. 다시 말해서 조명의 밝기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용 가치가 좋았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을 한 거죠.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기존 소매상들이 이미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지고 시장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진출해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거래선들이 있는데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매장에 진열할 수가 없고 판매될 수 있는 방법을 판로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는 높았지만 또 분명히 성능도 좋고 많으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매출과 모든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적자는 지속됐었고 이걸 과연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망설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을 연속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아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 공장, 마츠시다 고노스케 공장 옆에 있는 식당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삼겹살, 고기를 구우려고 하는데 불판이 필요한데 솥뚜껑 같은 불판 하나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그 말 들으면서 웃고 넘어갔죠. 아니, 그건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그런 거 안, 저희는 전기 제품을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소켓 같은 걸 만드는 공장이지 솥뚜껑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건 주물 공장 가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물건 만드는 공장이니까 내가 공장에게 주문하는 건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주물 공장 뭐든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어떻게 주물 공장을 찾아낼 수 있느냐. 당신이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냐. 라는 식으로 떠맡긴 거죠.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그 말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자기는 자기 회사에서 그 물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생산 설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식당 주인이 주물 공장을 찾아내서 주문을 주고 관리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물 공장도 알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해 준다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서비스로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걸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소뚜껑을 만들 것인지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주물 공장에 가서 생산을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주물 공장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그걸 소뚜껑 같은 그 밑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져온 것을 드디어 다듬어서 마무리를 해서 납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그 식당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그 식당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주변의 식당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어디서 구했어요? 우리도 그거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요, 마츠시다 고노스케 이 공장에서 갑자기 솥뚜껑 생산을 판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존 소켓으로는 사업성도 없었고 판매도 부진하고 이익도 없었는데 솥뚜껑 장사를 잘해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이 드디어 안정, 운전 자금도 마련하게 되었고 버티게 된 거죠. 물론 마츠시다 고노스케 또 마츠시다 그룹은 전기 쪽의 분야의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솥뚜껑은 초기에 있어서야 하는 일화입니다. 에피소드이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의 마치 더 그룹이 탄생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그것을 힘을 더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티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가운데 다양한 많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모든 비즈니스 사업하는 모든 분들 오래 버티기, 인내에 대한 것을 특별히 권하고 싶습니다. 견디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될 때까지요. 감사합니다.